자, 반갑습니다. 평생투자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2.5% 정도씩 빠졌죠. 자, 그래서 뭐 종목을 따로 살펴본다라기보다는 이런 하락이 나올 때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자리에서 돌파나 거래량 증가 또는 저항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이고, 하락장이 나온다, 조정장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바닥 지표 플러스 신호를 가지고 매매를 주로 하는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초록 밴드가 있고, 이 초록 밴드와 함께 여기 신호가 같이 나올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올 때가 종목의 저점을 잘 잡아준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밴드 위에서 신호가 나올 때도 있죠. 여기서도 뭐 바닥을 잡아줬죠. 근데 일단은 최저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바닥 지표 플러스 신호, 바닥 지표 플러스 신호, 이런 식으로 같이 봤을 때 확률적으로 상당히 바닥을 잘 잡아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조합으로 했을 때 모든 저점을 다 잡아내는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 모든 저점을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맞죠? 다른 종목도 뭐 하나 찍어 볼까요? 뭐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게 뭐 원전 섹터죠. 뭐 우진 이른감 찍어 볼까요? 자, 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 그리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자, 요 뒤로 보시면 다 상승 구간이 나오죠. 상승. 여기도 상승, 맞죠? 그래서 바닥을 이런 지표와 신호를 통해서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아주 긴 하락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막 하락이 코스피는 한 11일 빠졌고 코스닥은 한 5일 정도 빠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와 지표가 같이 동시에 발생하는 흐름들은 아직은 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신호가 없더라도 이 바닥 지표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바닥 지표를 이탈하는 순간부터 아래로 분할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할 매수가 완료된 시점부터도 더 빠진다면 분산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매매는 대부분 이렇게 떨어질 때 바닥하는 매매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낮은 비중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만한 회사라면은 결국에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떨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계획적인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결국 상승과 하락, 등락이 있을 때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떨어지는 걸 보고 매수하기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매매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주문을 걸어놓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실행이 되도록 해놓는다면 내가 마음이 불편함을 가지기도 전에 프로그램이 알아서 가격이 도달하면은 매매를 해주겠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상승과 하락의 등락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상승, 하락의 등락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떨어지거나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만 잡지 않으면 된다. 고점에서만, 최고점에서만 절대로 잡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자리가 여기 요 사이 어딘가에서는 사겠죠. 이 사이 어딘가에서만 사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맞죠? 여기서도 고점에서 떨어진 자리, 고점에서 떨어진 자리, 최저점을 맞추려는 건 아니죠. 요 어딘가에서 사기만 하면 결국은 등락이 있으면서 올라간다. 여기도 떨어졌을 때 어딘가에서 사기만 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간다. 여기서도 떨어졌을 때 등락은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하면 결국은 올라간다. 떨어졌을 때 등락은 있겠지만 어딘가에서 하면 결국은 올라간다 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잡주를 거래한다거나 실적이 정말 안 좋은 회사를 거래한다거나 이러면 상패 리스크도 있을 거고 뭐 감자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유증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다양한 리스크를 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주가가 바닥이면서 저평가된 종목, 이런 종목에서 주로 이 방식을 택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다라고 판단했지만 가끔씩 정말 운이 없게도 뭐 횡령 배임을 만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미리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저는 분산을 함으로써 한 종목이 문제가 되더라도 전체 계좌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거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닥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바닥 지표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은 있지만 결국 더 떨어지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잡고 수익 실현하고 잡고 수익 실현, 잡고 수익 실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 거래를 하지만 계속해서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주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렇죠? 떨어지면 프로그램이 트레일링 스탑을 잡아주고, 그렇죠? 자, 그래서 반복적인 매매를 추구한다. 반복적인 매매를 추구한다. 한번 수익을 냈다고 해서 이 종목을 버리진 않겠죠. 제가 또 타이밍이 나온다면 또 매수를 하는 거고, 또 타이밍이 나온다면 매수를 또 하는 거고, 또 타이밍이 나온다면 매수를 또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내려오면 정리하고, 수익 실현하고 내려오면 또 정리하고, 또 더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래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트레이딩이 병행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 어딘가에 샀으면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알아서 팔아주고, 떨어지면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대신에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뭐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맞죠? 그냥 계좌의 마이너스가 지키는 거죠. 근데 대신에 바닥에서 산 종목이라면 이런 마이너스를 신경 쓰지 않고 특정 하락률에 그 다음 같은 종목을 다른 계좌에 또 저는 사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전을 매수를 했는데 7만원에 매수했는데 하락했다. 그래서 6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가 1번 계좌인 거고 여기가 2번 계좌, 이런 식으로 요만큼 떨어지면 프로그램이 네가 알아서 사줘, 이렇게 주문을 걸어 넣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이 도달하면 알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5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또 3번 계좌에 산다. 또 4만원까지 빠졌다. 4번 계좌에 산다. 이런 식으로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7만원짜리 6만원이 되고 6만원짜리가 5만원이 되고 5만원짜리가 4만원짜리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데도 수동으로 손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인 이상 무서워서 사기가 힘들어진다, 맞죠? 사람인 이상 사기가 힘들어진다. 자, 그래서 기기적인 매매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고점에서만 몰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의 등락이 반복되는 구간 안에서 가격만 평단가만 다 아래로 나눠서 매수를 해 놓는다면 등락에 따라서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본다면, 자,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 채널에 제가 요런 바닥 지표에 도달하는 종목이 나오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된 건데, 여기 보시면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오늘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바닥 지표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32,000원부터 해서 7,000원대까지 빠졌다가 27,000원대까지 다시 올랐다가 15,000원까지 빠졌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난 한 10년치 정도 구간이죠. 얘는 한 8,000원, 한 7,500원 정도는 항상 저점이었다 맞죠? 지난 10몇 년 동안. 그리고 올라오면 뭐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죠. 근데 요때 꼬리를 보시면 요때가 2020년도이죠. 자, 여기가 코로나 시즌이었죠. 자, 그러면 코로나 시즌을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얘는 저점이 한 요 정도 15,000원 정도가 항상 저점이었던 거죠. 맞죠? 자,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회사의 실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매출액이 7천억에서 8천억 1조 이상까지 올라왔죠. 영업이익이 500억대에서 700억, 1000억, 1800억까지 올라왔다 맞죠? 자, 올해는 실적이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실적을 올해는 보시면 매출은 한 1조 좀 넘는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 페이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적은 좀 줄어드는 모습인데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오늘 하락폭까지 보면 한 3,700억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700억인데 시가총액이 3,700억이니까 상당히 싼 거죠. 매출액도 1조가 넘는 회사고 재무 상황도 아주 좋고 청산가치 29,000원에 지금 15,000원이니까 상당히 싸죠.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익잉여금은 한 6,700억대. 이익잉여금만 해도 시가총액 거의 2배 정도 되는 흐름이죠. 자, 그리고 뭐 현금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다. 상당히 양호하다. 라고 봤을 때 회사적으로 특별히 나빠 보이는 부분은 안 보이죠.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매각을 시도했었는데 매각이 불발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각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이 매각이 불발되면서 쭉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매각의 가격이 안 맞아서 불발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대주주 쪽에서 한 35% 정도 요거를 매각하고 싶었는데 희망 매도가가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 시총으로는 한 1조 정도의 가치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시가총액이 3,800원이니까 바라보는 시총은 1조, 상당히 차이가 있죠. 맞죠? 현재 시가총액만큼 대주주 지분을 받고 싶었던 거죠. 자, 어쨌든 가격이 안 맞아서 불발되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추후에 가격이 맞으면 또 매각을 또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일단 매각에 관련된 이슈는 지나갔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적과 차트적인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자, 요때 코로나 시즌 때 빠졌던 시총이 얼마냐면은 지금부터 한 반토막 정도 되죠. 그러면 시총이 한 1,900억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맞죠? 1,900억대.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해 뭐 700억씩, 많을 때는 뭐 1,000억 이상씩 나는 회사가 시총이 1,900억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이상하지 맞죠?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면 요까지 빠지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 말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지켜주던 여기 15,000원 정도 라인대를 지켜줄 것이냐, 또는 떨어져서 여기 저항받던 구간까지 떨어질 것이냐, 요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분할로 여기 저항대가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앞서 계속 지지되던 자리 여기도 지지 라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요 사이
한 2,300원이면 한 10몇 프로 구간이죠. 10몇 프로 구간을 프로그램으로 3분할 정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해본다라고 하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된다면 코로나 시즌까지 빠지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맞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대들을 찾아본다면 한 요 정도 구간부터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워낙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 요정도 12,000원대 여기 보시면 여기 올라올 때 지지받고 올라갔죠. 여기 저항받다가 뚫고 올라갔었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건 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12,000원대를 분할 매수 구간을 잡는다고 하면 여기 12,000원 정도는 크게 차이 없죠. 자, 그래서 쭉 내려보면 결론적으로 한 9,000원대가 나오겠죠. 맞죠? 9,000원대.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한번 볼게요. 주봉상에서도 한번 본다면 자, 요때가 뭐 코로나 때 그리고 과거 10년치 저점이 한 8,000원대 정도 된다 맞죠? 자, 그리고 그 위에서는 역시나 한 11,000원대 정도 여기 정도 될 것 같네요. 맞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요 정도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봉상에서 나눠봤을 때 한 1,000원 정도씩 구간을 쪼개 볼게요. 만원, 뭐 한 9,000원, 뭐 요 정도면 쪼개지죠. 맞죠? 한 거의 균등한 비율로 쪼개진다 맞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은 그냥 한 계좌에서 3분할 매수로 잡아갈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분산 계좌를 하나씩 쓰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계좌가 총 5개에서 각기 다른 가격대에 같은 종목의 매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수 시나리오를 짰을 때 과연 여기까지 떨어질지도 의문이지만 코로나 시즌 저점 구간 부근이죠. 맞죠? 떨어진다고 했을 때 걱정할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이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이렇게 좋고 이익잉여금만 해도 이미 시가총액의 2배 정도가 있고 지금 실적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700억 정도의 예상 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런 회사가 굳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되나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선다라고 하면 이런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일단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하지 않는다라면 이 구간들 떨어졌을 때 상하 등락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을지를 봐야 되겠죠.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면 이런 구간들에서 샀으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오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맞죠? 이런 구간들에서 사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는 시점까지 다 이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럴 종목이냐 라는 판단만 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매매하는데 처음 매매할 때 뭐 비중을 30%를 사고 뒤에 10%씩 사서 뭐 이렇게 한 종목의 비중을 뭐 70%씩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계속 한 종목의 하락만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는 분산 투자를 철저히 지킨다. 철저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원칙으로 한다. 맞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매를 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계적인 매매를 진행한다. 맞죠?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구간 안에서 3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고 떨어질 때마다 이런 가격대에서 뭐 알아서 사지도록 제가 설정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의 매매를 이런 식으로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 어떤 거는 빨리 올라가고 어떤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맞죠? 그래서 순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등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문제도 감소를 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매매하는 게 극도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극도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죠?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걸 왜 계속 받아?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한테는 내 평단이 떨어질 때 모았을 때 만약에 요 정도 구간에서 평단이 요 정도인 사람들은 요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죠. 맞죠? 손절을 할 것이냐 고민해야 되겠지만 요 정도 구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격대에 계좌가 나눠져 있다면 이 아래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 장기 홀딩 하면서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매매의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이 방식이 상당히 좋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나쁜 매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방식을 통해서 손실을 보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 방식을 백테스팅을 다 해본 결과 아주 좋은 수익이 나온다라는 백테스팅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멘탈만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ETF를 거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거래량이 많고 상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수 ETF, 만약에 코덱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든 바닥 구간을 다 잡아주죠. 맞죠? 모든 구간을 바닥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대신에 지수 ETF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죠. 맞죠? 이런 구간들이 잘 나오진 않지만 나왔을 때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서 수익을 또 추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자, 지금 여기 레버리지 저점이 코로나 시즌 때 저점이 6,300원 정도죠. 맞죠? 자, 그럼 지수가 뭐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거래는 계속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런 구간들을 자, 내가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지금 9,000원이니까 최대 60%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런 구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를 쪼개서 이렇게 지수 ETF를 매수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지수는 등락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죠. 종목은 상장 폐지 우려가 있겠지만 뭐 지수 ETF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막 쪼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중을 더 많이 종목보다 오히려 비중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 지표를 가지고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거는 지금 코로나 시즌밖에 안 나오죠. 맞죠? 근데 더 긴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과거 안 좋았던 악재가 크게 있었던 경제 위기급의 악재가 있었던 구간의 저점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 구간까지 경제 위기가 또는 코로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까지 빠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그 구간 안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분산을 통해서 ETF를 잡아 나가는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대신에 이것 또한 절대로 고점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잡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많이 올랐을 때는 인버스를 잡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바닥 지표 자리가 들어오는 자리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는 매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결론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동반한다. 모든 시장에서 상승만 있는 시장도 없고 하락만 있는 시장도 없다. 결국 상승을 많이 하면 하락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 하락이 커지면 상승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많이 오른 자리가 아닌 많이 빠진 자리에서 자리를 만드는 종목을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실적이 우량한 종목 위주로 거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면 분산 계좌까지 활용해서 저는 오히려 더 매수의 기회로 삼는 편이고, 특별한 회사에 문제가 없는 한 손절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손절을 하는 경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생각 이상으로 하락이 커진다 라고 했을 때 하루 수익이 그 손실분을 감싸 안을 만큼 충분히 잘 나올 때 수익과 손실을 같이 정리하면서 손실 종목을 덜어낸다. 저는 이런 식으로 손절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수익도 없는데 손절만 하면은 계좌에 파란불이 찍히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수익이 제법 있을 때 손실 부분을 덜어내는 그런 방법을 또 활용해 보시면 계좌를 봐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잘못된 종목을 덜어낼 수도 있고, 자,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